네, 아이고, 예, 매끄럽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원래 컴퓨터가 잘 되는 건데 갑자기 또 마이크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자, 늦었지만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형 시스템의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선행 시스템의 일반회를 한번 구해보면은 이렇게 컨스턴트한 부분하고 어떤 프리밸리어블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런 솔루션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컨스턴트하게 정해지는 부분을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하였고, 뒤쪽에 이 프리밸리어블에 정해지는 거를 이제 AX 이퀄 제로의 솔루션, AX 이퀄 제로의 솔루션은 이제 트리비얼이냐, 난 트리비얼이냐로 이렇게 정해지죠. 뭐 그거의 솔루션이다라고 했고 그걸 그림으로 그렸을 때 이제 빨간색이 트리비얼 그러니까 AX 이퀄 제로니까 0점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뭐 차원은 직선이든 뭐 공간상에 있는 것이든 뭐 다양한 표현이 되겠지만 알기 쉽게 일단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면은 일반회를 표현할 때는 파티큘러 솔루션의 벡터에 의해서 시프트된 그런 이렇게 결과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추가하는 부분, 오늘 이제 진행하는 부분은 어 이제 뭐 앞으로 진행할 부분이 되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도 나오는데 이 A라는 부분하고 B라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A라는 포인트는 이제 AX 이퀄 제로에서 AX 이퀄 B에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간 직선에 있는 그러니까 거리가 가장 짧은 것이죠. 뭐 B라는 점은 이제 X가 AX1의 벡터가 한쪽 벡터가 제로인 점입니다. 이거를 이제 구해서 구하는 법들이 이제 차츰차츰 나오게 될 텐데 그걸 이제 이름부터 우선 언급하면 A의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미니멈 놈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미니멈 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미니멈이라는 부분이 붙었고 놈이라는 건 이제 벡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놈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B는 이제 한쪽 벡터가 제로인 절편이죠. 절편인 점을 이제 리니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왜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거에 솔루션 셋을 이제 구할 수 이제 있게 되었는데 이제 B 벡터가 그러니까 B 값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구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구할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구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구할 수 없다라는 거는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되겠는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연립 방정식을 풀 수 없으니까 그걸로 이제 뭐 엔드 풀 수 없다로 이렇게 끝나버렸지만은 이제 대학 수학 과정에서는 이제 그 풀 수 없는 것이라도 뭔가 근사한 값이라도 구할 수 없을까? 뭐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뭐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시켜가지고 뭐 수직 인점 아니면 어떤 벡터가 제로 인점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해를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소개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나중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런 걸로 이제 연결이 될 거고 선형대 수학을 배우는 가장 큰 의미가 이제 그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당장 그걸 배울 거는 아니니까 이제 뭐 이런 용어들을 우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인 건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 나가는 부분이 인디펜던스, 독립이다, 독립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이제 가우시안 소거법으로 에슐린 폼을 만들거나 리듀스드 에슐린 폼을 만들어 가지고 뭐 베이직 밸리어블, 프리 밸리어블이 어떻다 해서 솔루션 셋을 만드는 것은 다 동일한데 그것의 의미를 이제 수학적인 의미에서 단순 계산하는 의미에서 점점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인디펜던스라는 용어고 뭐 인디펜던스가 나왔으니까 디펜던스라는 용어도 나오겠죠. 그래서 정의를 한번 보시면은 AX 이퀄 B라는 거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매트릭스 이퀘이션이 될 텐데
AX 이퀄 제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때,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이제 인디펜던스 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AX 이퀄 제로라고 했을 때, 이게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니라 프리밸류가 있는 난 트리비얼 솔루션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는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선형 결합 시스템으로 이렇게, X1, V1, X2, V2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이게 제로가 되는 X1, 뭐, P까지 값이 0이 아닌 값이, 0 위의 값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0점이죠. 모든, 개수가 0일 때, 이게 성립하면은 이거는 디펜던트 하다, 인디펜던트 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렇게 선형결합을 했을 때 뭔가 0이 되는 뭐 마이너스 1, 혹 1 이렇게 나와서 0을 만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면 0이 아닌 값으로 0을 만든 거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인디펜던트라는 얘기는 안 하고 디펜던트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X1, V1 뭐 해서 이렇게 있을 때 X1이 1이고 X2가 마이너스 2고 X3가 마이너스 3이고 그 외에는 다 제로라고 합시다. 근데 다 제로라면은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데 제로가 아닌 놈이 3개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 개수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어떤 조합으로 의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이런데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제 공간상으로 보면은 이제 non trivial solution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벡터로 이제 독립인 벡터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간이 있을 때, 이게 독립이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벡터가 만드는 독립적인 영역에 플레인에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벡터가 생길 때 이거를 이제 인디펜던트한 공간이 생성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두 개의 벡터가 만든 공간 내부에 어떤 벡터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디펜던트한 벡터가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 생성된 벡터는 두 개의 독립인 벡터로 어떻게 개수 조합으로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AX 이퀄 제로의 값이 트리비얼 하냐, 난 트리비얼 하냐로 디펜던트, 난 디펜던트 뭐 이거를 결정한다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간적인 의미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문제를 보면은 V1, V2, V3 벡터가 있을 때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하냐라는 거를 뭐 결정해라라고 하는데 뭐 이거는 수학 푸는 건 똑같아요. 이제 애슐린 폼으로 만들어서 풀어보면 되죠. 애슐린 폼으로 만든 다음에 AX 이퀄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의 이쪽 부분에 이제 다 0이 나왔고 벡터 3개니까 벡터 3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애슐린 폼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죠. 애슐린 폼이라는 거는 우선 피벗을 잡아서 피벗 아랫부분, 피벗 컬럼은 다 제로로 가야 되죠. 그래갖고 그 마이너스 3에 대한 아랫부분도 제로로 만들어서 풀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왔죠. 이걸 보니까 이제 X1하고 X2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퀄 제로라고 나오니까 베이직 밸류어블이 되는데 X3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프리 밸류어블이 되어버려가지고 뭐 어떤 값이든 들어갈 수 있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놈은 이제 X1, X2, X3가 다 제로가 아니니까 트리비얼 솔루션이 없고 난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고 이거는 그래서 인디펜던트 하지는 않죠. 그래서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시스템상으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디, 디펜던스 하다면은 디펜던스한 관계를 한번 이제 만들어 봐라라는 거죠. 앞에 우리 솔루션 셋을 만들었을 때 X3에서 이렇게 관계를 만들었던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리듀스드 해슐린 폼으로 지금 놔두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라고 근데 뭐 해슐린 폼으로 바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이제 리듀스드 해슐린 폼으로 이제 풀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가 개수죠. x1, x2는 제로고 마이너스 2의 x3 이꼴 제로, x2, x3 제로
뭐 x3는 0 곱하기 x3는 제로 이렇게 나와서 x3는 프리가 되고 x2는 이제 x3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x3가 되고 x1은 넘어가면은 2x3가 되죠. 그래서 x3로 이제 x1과 x2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x3를 앞으로 빼버려 가지고 2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가 V1, V2, V3니까 X3에 1을 넣으면은 2V1 마이너스 2V2 플러스 V3는 제로가 되는 거고 X3에 2를 집어넣으면은 4V1 마이너스 2V2 플러스 2V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의 관계는 보니까 V2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를 가지더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걸 구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벡터의 의미하고 공간의 의미, 시스템의 의미까지 가니까 조금 이제 복잡해지시죠? 예. 자, 문제 하나 더, 아이고, 음, 안 되나? 문제를 보면은 A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을 때 뭐 디펜던스하냐 인디펜던스하냐 결정해라라는 거는 반복적인데 이거는 또 애슐린 폼으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로 만든 다음에 애슐린 폼으로 봐서 이제 전부 다 베이직 밸류블이 있냐 아니면은 뭐 프리가 있냐 트리비얼하냐 난 트리비얼이냐 그걸 찾으면 된다고 했죠. x 이퀄 제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애슐린 폼으로 만듭니다. 애슐리 폼으로 만드는 과정은 앞에서 계속 반복되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혹시 모르니까 뭐, 요거는 이제 여기가 0이 있으면 안 되니까 교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교환해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놈이 이제 피벗이 되고 아랫부분은 다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어, 어떻게 0으로 만들면 되죠? 이거는 1, 2, 마이너스 1, 0이니까 0이고 두 번째 부분은 0, 위로 올라갔지? 1, 4, 0이 되고 여기 부분은 5, 8, 0, 0이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만들려면은 R3에다가 5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5 곱한 다음에 R1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1, 2, 마이너스 1, 0이고 둘째 행은 그대로 오고 마이너스 5를 곱하니까 0이고 2, 50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플러스 5가 여기 올 거고 그다음에 0 곱하는 거니까 다 0이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다 0으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부분의 피벗은 이제 요놈이 될 거고 요놈의 아랫부분을 0으로 만들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죠? R3는 2를 R2에다 2를 곱해서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래버리면 1, 2, 마이너스 1, 0, 0, 1, 4, 0에서 1 곱하면은 0, 0이 될 거고 4, 2, 8, 8에다가 15를 더하니까 13이고 그 다음에 이건 0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피봇 하나 있고 여기 피봇 있고 여기 피봇 있으니까 베이직 밸리어블이 세 개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X3가 자동으로 제로 되는 거고 X3가 제로니까 X2도 제로가 될 거고 X2, X1이 X3가 제로니까 이것도 X1도 제로가 되겠죠. 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됩니다. x2 마이너스 x1 x3 이퀄 제로라는 얘기가 되고 이거는 x2 플러스 4x3 이퀄 제로라는 얘기가 되고 13x3 이퀄 제로라는 얘기죠. 여기 제로면 제로 올라가고 다시 대입하고 다시 올라가서 대입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이제 x1, x2, x3가 다 제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리비얼하죠. 트리비얼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거는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가우시안 서거법, 오그멘티드 매트릭스에서 가우시안 서거법 하는 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반드시 한번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 놈은 이제 V1은 2차원이네요. 이제 마우스가 어디 갔지?
마우스가 안 보이네. 자, V1은 이렇게 되어 있고, V2는 이렇습니다. 이거를 한번 이제 벡터로 한번 표현하니까 V1은 이렇게 되고, V2는 요거의 연장성이 이렇게 되죠. 이거는 그림상으로 봤을 때도 바로 이렇게 인디펜던스 하지 않고 디펜던트 하다라는 게 느껴지죠. V1에다가 어떤 적절한 개수를 곱하면 V2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디펜던스 하지 않고 디펜던트 하다.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공간상의 문제, 뭐, 이제, 그러니까 공간이 차원이 많아지면은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제 인디펜던트 하냐, 뭐, 디펜던트 하냐라는 문제의 계약적인 의미는 어딘가, 벡터가 다른 놈의, 뭐, 개수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럴 때는 디펜던트. 그렇지 못하다,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있네. 자,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지가 않는다. V1하고 V2가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보면 V1하고 V2가 있죠. 방향이 다르죠. V1에 뭔가 개수를 아무리 하더라도, 벡터라는 거는 방향과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크기가 아무리 조절하더라도 방향이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놈은, V1과 V2는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공간상은 그렇고 이거를 수치적으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AX 이퀄 제로죠. 포인트가 너무 좋네. 공간 지우기. 음. AX 이퀄 제로로 만들어서 풀면 되죠.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에는 3, 1, 6, 2, 0, 0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풀면은 피봇이 하나밖에 없을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3, 2, 6, 2, 0, 0 해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 풀면은 피봇이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은 됩니다. 이제 공간을 확장해서 이제 지금 예제 3에는 이제 UVW 공간이 이제 세 개 나왔죠. 조금만 보인다. 근데 세 개가 있어가지고 다 세 개가 다 독립적이냐라는 걸 보면은 그렇지는 않죠. U 벡터하고 V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U 벡터하고 V 벡터가 만드는 공간 안에 W 벡터가 있죠. 이러면은 이 말은 UV 벡터를 어떻게 선형조합 잘 하면은 W 벡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W 벡터가 이제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U와 V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W 벡터는 어,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적절한 표현은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밑에 아랫부분을 보면은 U 벡터하고 W 벡터가 있는데 또 U하고 W 벡터가 만드는 공간은 평면이잖아요. 이렇게 독립이라면 평면을 만들어내는데 이 W 벡터가 이 공간 이 아래 평면에 속하지 않고 위쪽으로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W 벡터가 독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 선형 결합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했었죠. X1A 그러니까 V1으로 할까? U1 해야 되겠다. U1 더하기 X2 V 더하기 X3 W라고 했을 W가 뭐 어떤 B라고 했을 때 뭐 제로로 갑시다. 했을 때 요 U하고 V하고 W는 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는 거고 세면도를 비롯한 공간 X1, 내 X2, 별도의 X3는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 인맥을 X3는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이 개수 X1, X2, X3 개수의 조합을 잘 이용해서 이걸 0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데 어, 이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난 트리비얼한 경우, 트리비얼한 경우, 그러니까 독립적인 경우, 디펜던스한 경우, 뭐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벡터가 이렇게 2 콤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가 있고, 4 콤마 1이 이렇게 가 있고, 2 콤마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이게, 디펜던스 하냐, 아니냐, 뭐, 이거를 한번 구해봐라라는 건데, 이거, AX 이퀄 제로로 둔 다음에 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피벗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고, 이제, 여러분도 뭐, 디펜던스 하냐 찾아봐라라는 건데, R3 공간이에요. R3라는 거는 3차원이라는 거고, R2라는 거는 2차원이라는 거죠. R3 공간에, 지금 벡터가 3개, 4개 있죠. 그러면은, 지금 방정식으로 표현하면은, 미지수가, 4개의, 방정식이 세 개인 그런 경우가 되겠죠. 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봐도 어, 해가 없거나 무한대 해가 있거나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조합이 있죠. 어,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뭐 이거 우리가 배웠던 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마우스가 여기 있네. 이거 그냥 뭐 풀어봐 그러니까 이걸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피벗을 한번 구해봤더니 세 개가 나와서 뭐 이렇게 구해지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고 B 부분도 이제 0 벡터가 있어요. 제로 벡터가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선형 독립이냐 뭐 디펜던스 하냐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제로 벡터가 들어가면 무조건 다른 거의 조합으로 0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배웠던 것대로 한번 풀어보면은 실제 피봇이 개수가 모자라서 이제 독립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 C는 2, 4, 6, 10, 뭐 알포 공간인가 어떤가요? 알포 공간이네. 근데 벡터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면은 연립방정식 개수는 네 개인데 미지수는 두 개인 경우가 되겠죠. 예, 그런 경우 어떻다라고 아마 아시는 거 있을 텐데 뭐 이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면은 어떤지 한번 독립인지 답은 있지만 독립인지 뭐 독립이 아닌지 의존인지 디펜던스한지를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거는 이제 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AX 이꼴 제로의 매트릭스 이퀘이션을 만든 다음에 이놈의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들죠. 어그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이놈이 트리비얼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난 트리비얼이냐. 그놈으로 트리비얼하다면은 독립인 거고, 난 트리비얼하다면은 디펜던트하다라고 이제 디펜던트하다라는 걸 한국말로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는데 뭐 이점 독립이 아니다. 하여튼 영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디펜던트하다, 인디펜던트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뭐 몇 번이나 드렸으니까 이걸 참고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아, 이제 매트릭스, 이게 좀, 화면, 컴퓨터가 바뀌었더니 화면이 너무 좁아졌네. 네.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챕터 1의 이제 마지막 섹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10장까지 있지만 뒷부분은, 어, 뭐 관심 있으시면 풀어보셔도 되고, 일단은 뭐 시험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대부분 안 풀겠지만, 하여튼 교과정에는 아마 이제 8장까지, 9장까지 있나? 8장까지죠. 예, 8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어, 뭐 계산은 똑같아요. 앞에랑 이제 계산은 똑같은데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시점에서 한번 보자라고 했을 때 이 벡터 계산, 그러니까 매트릭스 계산이
뭔가 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뭐 영화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매트릭스에서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라는 말이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면은 간단하게 매트릭스 연산을 내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하면 매트릭스 연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거는 이행 사열, 이거는 사행 일열이니까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지 내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결과물은 이행 일렬이 나옵니다. 그죠? 이거는 아마 배우셨을 텐데. 그래서 이행 일렬이 나옵니다. 입력, 이거는 이제 A 부분은 아마 그냥 가지고 있는 이제 벡터가 주어진 벡터가 되는데 입력 부분이라고 하면 이 x가 이제 주어지겠죠. 이 주어진 거가 이제 4차원으로 이제 4개니까 4차원으로 주어졌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2차원으로 나왔죠. 그런 부분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차원을 우리가 원하는 차원으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할 수 있죠? 매트릭스 내적의 이제 법칙을 잘 이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A 매트릭스가 만약에 M 곱하기 N이라고 하고 그거하고 곱해지는 X 벡터가 N 곱하기 1이라고 하면은 요놈하고 요놈이 동일해야지. 그러니까 A 매트릭스의 열과 곱해지는 뒤에 곱해지는 행의 개수가 동일해야지 일단은 내적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물은 요 행과 열로 결정되죠. 그리고 n by 1이 됩니다. 그렇게 요 조건으로 이제 성립하면은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뭐 봤을 때 뭐 간단한 뭐 내적을 어떻게 해야 했는지는 이산 수학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내적까지는 배웠는데 요렇게 하죠. 요것도 요렇게 해서 배웠을 겁니다. 이걸 상기시켜 보시면은 아마 가능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상기시켜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내적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적 계산을 했는데 공간적인 의미로 보니까 이제 그게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어디 갔나? 커서가 되게 적어서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네. 우선 여기에 X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도메인이 될 거고, 이제, 뭐, 변해지는 공간이 이제 R2 공간이 코도메인, 공역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력에 대해서 결과값이 나오는 거는 레인지라고 해서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공역이랑 지역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공역이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지역보다 더 크겠죠. 그렇게 그래서 뭐 몇 차원의 공간을 몇 차원으로 줄이거나 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도 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A 매트릭스가 이렇다라고 할 때, X가 이제, 요거는 보면 3 곱하기 2죠. 3 곱하기 2에다가 2 곱하기 1입니다. 그럼 3 곱하기 1이 나와야 되겠죠. 네, 2차원을 이제 3차원으로 확장시킨다라고 이렇게 A 매트릭스 통해서 확장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U라는 벡터는 2,1, 2차원 값이었는데 계산하고 나온 값은 5,1, 마이너스 9라고 해서 3차원 값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차원을 확장을 시킨다. 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다라고. 차원을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차원을 줄일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다 그러니까 차원을 확장시킨 거는 뭐 업샘플링이라는 말도 쓰고 차원을 줄이는 거는 뭐 다운샘플링이라는 말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압축이라는 말도 쓰고 뭐 다양하게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2차원의 x 야 b가 어디 갔지? b가 이럴 때 이걸 만족하는 이 x를 한번 구해봐라라는 거니까 이걸 그냥 어차피 이렇게 풀면 되죠.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죠? 이 x를 만족하는 거는 우리 이때까지 계속했던 거잖아요. 어거멘티드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에 애쉬를 폼을 하고 그다음에 피봇 찾고 이렇게 관계 찾으면 됐죠.
보면은 0, 0이니까 이제 성립하고 x1은 2분의 3이고 x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값을 우리가 찾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x3는 없으니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그건 2차 예. 그래서 이것도 2차원을 넣어서 매트릭스에 의해서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킨 거가 되겠지. 그다음에 C라는 놈이 있을 때 한번 C라는 놈이 이제 그- 있을 때도 한번 구해봐라라는 건데 어디 있냐 커스가 그래서 요 놈을 이제 매트릭스 폼으로 바꾼 다음에 C 그러니까 B 쪽의 영역에 이 C325라는 놈이 들어오면 되겠죠. 325를 똑같이 이제 어그멘티드 매트릭스 만든 다음에 애쉬를 폼으로 만들고 풀면 됩니다. 풀어서 한번 보니까 어떻는가요? 결국에는 이제 보니까 이제 요렇게 되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0 곱하기 x3가 마이너스 35라는 놈이 나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놈은 이제 풀 수가 없는 놈이 해가 없는 놈이 되는 거고 이 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가 되는 거죠? 요렇게 A 매트릭스에 의해서 요렇게 변화를 시킨 놈이 B까지는 있는데 C는 요 평면에 없더라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트랜스포메이션 시킨 이 공간 안에 C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C 벡터가 되겠죠. C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뭐 어디 떠 있는지 뭐 C가 어디인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C 벡터도 해를 구할 수가 없는데 이놈을 어떻게든 좀 해를 근사한 해라도 좀 구해볼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더 고차원적으로. 지금은 뭐 챕터 1이니까 그냥 요런 거다라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거가, 이제 그러니까 직선을 그리는데 뭐 두 점만 알면 되잖아요. 점 두 개를 알아서 이렇게 직선을 그렸는데, 뭔가 또 이제, 이 두 점은 이제 우리가 뭔가 아주 이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 실험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려고 이렇게 이차원 관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 실험에도 이제 요 상황에서 이렇게 점들이 나와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관계를 연관지어서 생각한다라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뭐, 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이거를 이제 가장 근사치한 걸로 이렇게 수직선 내려가지고 이렇게 직선상에 가장 가까운 값을 하는 거, 뭐, 직선 앞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미니멈 놈 솔루션으로 이걸 구한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 걸 한번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호수가 너무 좋네. 이거 요놈 얘기죠, 요놈 얘기. A점을 그러니까 A점을 결국에는 찾게 될 거고, B점을 찾는 경우도 이제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생각해 볼 문제는 B점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뭐 B점이라도 뭐 해버려도 되죠. 근데 이제 다른 하나의 벡터를 0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경우니까 아마 A점이 이제 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해를 구하는 솔루션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둥 떠 있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방정식을 풀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놈의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x1, x2를 변환시켰는데 이 직선상이 없다라는 얘기는 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빨간 점들이 근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근이 아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근사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A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은 단위 행렬에서 이 맨 마지막 부분만 이제 0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매트릭스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변환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죠. 요렇게 곱해질 거고 요렇게 곱해질 거고 이제 맨 마지막은 0이니까 없겠죠. 이건 3 곱하기 3이고 3 곱하기 2니까 3 곱하기 1로 나올 텐데 맨 마지막은 0이니까 이제 0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벡터가 이제 세 개였는데 x1, x2, x3였는데 두 개로 나오는 차원이 축소되는 그런 놈이겠죠. 이놈이 이제 프로젝션의 의미로 이렇게 뭔가 3차원에 있는 공간의 점을 2차원으로 줄여버리는 그런 매트릭스의 역할을 하는 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전형적인 예가 되겠죠. 뭐 이런 연산은 아마 영상 처리, 이미지 처리에 엄청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연산은 단위 행렬이 있는데 여기 윗부분에 이제 뭐 어떤 개수를 집어넣었어요. 뭐 여기는 특별히 3이라고 집어넣었는데 뭐 굳이 3이 아니고 다른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뭐 역할은 동일하니까 3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게 만약에 이런 이미지가 있다라고 쳤을 때 0,0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0이 되겠죠. 근데 2,0 이 지점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0이 됩니다. 근데 다른 부분 0,2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0,2가 나오지 않고 6,2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6,2가 여기 돼버리고 여기 0,2 지점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버린 거죠. 2니까 이쪽으로 여기에서 이 지점으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2,2 지점을 계산해 보면 8,2가 돼요. 그러니까 2,2가 여기 있다라고 치면은 이놈이 여기로 이동해 버린 거죠. 그 어떤가요? 옆으로 쫙 옆으로 늘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어한다. 옆으로 쫙 잡아 늘렸다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이 되어서 이제 시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도 쓰는데 뭐 하여튼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행렬들이 주로 있죠. 여러분들 뭐 딥러닝 이런 거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딥러닝에 이제 이미지에서 필터 추출할 때 필터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커널이라는 말도 쓰고 필터라는 말도 쓰고 그런데 그 필터가 만약에 뭐 3 3이라고 했을 때 3 3에서 필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필터의 종류마다 다 다르죠. 이것도 이제 그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필터라는 거는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게서 어떤 특징을 추출하고 싶으면은 어떤 특정한 필터를 설치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오는 놈이 그 특징을 잘 추출해서 나오는 내용이 될 거니까 이거는 필터 개수. 그래서 어떤 이제 원래 이미지에서 다른 피처 맵이 아마 생성될 겁니다. 요런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썼지만 인공지능에서 뭐 커널, 뭐 필터 이런 용어로 이제 사용하고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아이고. 네. 네. 요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일장은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 내일 정도에 조교 선생님이 구글 폼을 하나 올려주실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 다음 수업이 아마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구글 폼에서 답을 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제는 너무 많이 내면은 이제 힘드실까 아마 네다섯 문제, 여섯 문제 뭐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니까 아마 하실만 할 거예요. 한 시간 정도만 한 시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시간만 쭉 하고 풀면은 아마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서 구글 폼에다 제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반복해서 제출하지 마시고, 한 번만 제출해 주세요. 반복해서 제출하시면은 제일 처음에 제출하신 것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제 풀이도 이제 조교 선생님들이 하면서 이제 이런 가우시안 소곱법이라든지 애슐린 폼, 선형 시스템의 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이해를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2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오늘은 그래서 그렇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예, 독립 종속입니다. 아, 그래. 한국말 맞네. 인디펜던스는 독립이고 종속은 디펜던스죠. 네, 네. 독립 종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시면은 뭐 오늘 학과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뭐 거기 참여하려고 이제 나가봐야 되니까 오늘은 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